자, 저희가 어제 그 중일 정상회담을 놓고 테이블도 아닌 소파에서 했고 양국 국기도 없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안 왔고 일본이 약간 홀대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도 약간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컨벤션 센터, 정상회가 열렸던 컨벤션 센터에서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에서 아주 편하게 격이 없게 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물 한 잔씩 놓고 얘기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정상회담을 찍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20분 그리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회담이 몇 시에 열린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자체도 회담 직전에 몇 시간 전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봐요? 일단은 뭐 여러 정상들이 이제 모이는 그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공간을 찾기도 좀 뭐 협소한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시간상으로도 사실은 이게 양 그 정상들이 빽빽하다 보니까 그걸 찾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 이렇게 양 정상이 만났을 때는 이 두 세팅 자체가 두 측근 측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한 것을 비춰본다면 과거보다는 조금 뭐 소홀한 것은 뭐 분명히 보였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그 대한민국 외교적 차원에서 지금 중국과 FTA가 협상을 체결하는 이런 입장에서 혹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좀 빠른 시간 어쨌든 이렇게 해소를 할 필요가 있고 FDA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리적, 뭐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만남을 가진 것은 나름대로 외교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성과는 그래도 뭐 있었다고 즉 중간에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외교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정상회담의 의전, 격식을 중요시한다는 건 그만큼 양국이 거기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제의 상황은 뭐 다른 분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엄청 그 불쾌한 그런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이왕 그 아베 총리의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수가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일본 신문들에서 이제 긍정적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뭐 국민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왜냐면 어떤 자기네 나라의 정상이 이제 냉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멸감이라든가 어떤 자존심한 상처를 이제 얻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3년 만의 만남이었거든요. 중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던 상황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실제 그 회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전에 이 현안에 대해서 사기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중요한 뭐 상대국인 중국과 이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토대 기반을 일단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의미하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아베 수상이 지금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하고도 꽉 막혀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꽉 막혀 있고 심지어는 거의 어떤 감정적 정서적 대립 관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의 어떤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대립구도로 간다는 것은 그게 정치적인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산업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큰 부담이었는데 거꾸로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베 수상이 집권한 이후에 과거의 군국주의의 어떤 추억을 향수하고 있고 그걸 잘했다고 지금 추모하고 있고 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현재도 헌법을 재해석한다는 기기묘묘한 발상을 통해서 군비 확장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침략을 당했던 우리나라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 이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아베 수상이 지금 그 한국, 중국 그 어느 나라 정상하고도 지금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군비 확장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헌법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양국에게서 꽉 막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손을 잡고 약간 모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일본의 어떤 관계나 정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만족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좀 부담은 부담이거든요. 외교적으로 큰 어떤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만나주기는 하되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당신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과정이 형식이고 얼굴 표정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 또 일본 정가에게 시진핑 주석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이모저모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지만 어제 푸틴 러시안 대통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부인에게 담요를 걸쳐줬는데 그거 갖고도 또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국 외국 퍼스트 레이디의 이렇게 뭐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 러시아의 지금 입장에서는 그 경제 상황이 상당히 그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해서 그 EU와 미국이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아시아의 뭐 친화적인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계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협력을 아시아 쪽, 중국, 북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친근한 표현 또 뭐 어떻게 애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실 이렇게 근데 이제 덮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게 푸틴이 이혼했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푸틴이 지금 바람둥이라는 소리가 이제 국제 정가에 워낙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담요를 그렇죠. 걸쳐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중국의 그 모습 자체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즉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게 삭제를 했다, 즉 검열을 그렇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G20이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메르켈 총리한테 독일 메르켈 총리한테 또 담요를 얹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스타일인가 싶은 한데요. 근데 동양적 사고관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게 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인터넷에 이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제 삭제를 한 것일 수 있는데 좀 미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죠. 그런데 그 펑 여사가 바로 경호원한테 줬는데 그거는 그 결례라는 암묵적인 그런 표시였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줬으니까 또 편안하게 순간 처리를 했겠죠. 그걸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덮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한 1, 예. 2분 정도 호의를 이렇게 예.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바로 이렇게 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중국 국민 전체가 보고 있으니까 또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에이펙 정상회담 얘기 그리고 새누리당 혁신안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패널들 얘기처럼 그 서로가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